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가 생각하라고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분석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이 두 개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내가 여기 파워포인트 이거 그리는 것도 다 뭐야 조가리 요소들로 나누어서 설명하잖아요. 이게 분석적 사고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념적 사고력은 이 전체가 뭐라고 정의를 내릴 때 그것은 개념적 사고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고는 누구라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것을 잘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는 것은 뭐냐? 맨 처음에 자연적으로 이 두세 살 아이들도 이 그 시퀀스를 알아요. 무엇 때문에 다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아이들이 그 시퀀스를 안단 말이에요. 이 뭡니까? 연계 관계를 어느 거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나오고 이 프로그램적 사고예요. 이 단선적 사고를 넘어서 플랫폼적 사고를 합니다. 이 평면적으로 사고인 거예요. 여러 요소들이 평면에 쭉 있는데 이들이 상호 어떻게 작용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죠.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반에서 누가 누구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 반에서 누가 누구하고 친하고 걔네들은끼리는 어떻게 하고 내가 숙제를 못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다 플랫폼적 사고야. 어떤 조직 내에서 평면적으로 서로 요소들이 노드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고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시스템적 사고력입니다. 예, 미카 키무라님, 네, 오늘 국회에서의 연설과 양산의 인터뷰 평가는 국민의 몫입니다. 오늘 내가 그 이재명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그게 40분인가 한 50분 정도, 40분, 중간에 뭐 함성도 지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딱 서서 가만히 아니 말씀하세요. 거기서 뭐 야유하고 그러잖아. 그때 국힘당 애들이 야유하니까 야 무슨 의원 말씀하세요. 대표 연설하다 말고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또 뭐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 가만히 있고 국힘당 의원 무슨 의원 말씀하세요. 아, 이재명 정말 총명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이놈이. 정말 그 연설 원고가 이제 뭐 내일 나오거나 그러겠죠. 그래 한번 읽어보면 명연설입니다. 이 두 가지 인터뷰 이것도 한 50분 인터뷰인데 영상 보니까 한 50분 정도 돼 있죠. 완전히 비교되죠. 이 사람의 사고력의 수준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로 가려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런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재인의 오늘 그 인터뷰 영상이나 인터뷰 전체를 이제 그 한겨레에서 풀어놨거든요. 박찬수 기자가 거기 가서 했던 모양인데 박찬수 기자는 내가 그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이번에 그걸 보고 그 약간 그 전에는 괜찮은 기사를 많이 썼던 사람인데 논설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더 집요하게 손석희처럼 파고들어서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했는데 어쨌거나 그 인터뷰 내용과 이재명 대표의 대표의 국회 연설,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한 그 내용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문재인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은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할 때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못합니다.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막힘없이 하잖아요. 막히는 게 없어요. 왜? 시스템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뭘 물어봐도
막힘이 없어요. 근데 문재인은 이번 대담을 통해서 처음, 이게 퇴임한 후에 처음 대담이야, 이게.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충격적인 거야. 아, 이 사람은 시스템적 사고를 못하는구나. 시스템적 사고는 뭐라고?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사건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이 전체를 아울러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전체를 아우르지 못해. 그 능력 자체가 없더라고. 인터뷰를 보고. 뒤에서 설명합니다. 시스템적 사고로 훈련되어야 되는 거죠. 이 경영학은 시스템적 사고 없으면 경영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이것은 회사가 돈을 버는 일이잖아. 돈을 버는 일은 항상 입체적으로 맥락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 그 기업을 자기 스스로 창업해가지고 일으킨 사람들 보면 다 기본적인 사고력이 입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이 평전을 보면 놀라워요. 그 사람의 사고력이. 그런데 대통령도 최소한도 입체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김건희인지 윤석열인지 입체적 사고권형은 평면적 사고도 제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조직론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전략적 사고로도 하고 이 전체를 융합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고를 향하여 어떤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전략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론적 사고까지 훈련이 되어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너무 한심하죠. 너무 한심합니다. 오늘 그걸 보고 나는 우울해하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침울했어요. 야,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 전체가 속다니 이게 말이 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걸 좀 계속 강의해야 되겠다. 계속 다른 사례가 공급되니 정치판에서 공부해 주니까 내가 계속 강의를 해서 건민회를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 그리고 이 소규모 워크숍을 이제 봄에서부터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되는 수준까지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또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 에코시스템, 그 생태계가 만들어서 클러스터별로 쭉 전국이 시의원을 할 때 시의원감이 되는지를 인사평가하고, 그다음에 광역의원 나갈 때 누가 광역의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감이 되는지를 인사평가 메커니즘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건강히 받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그 세 가지 삼위일체에서 문재인의 비전이 뭐냐. 말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 거를 보면 문재인은 비전이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지지율만 올리고 내가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정치판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비전이 아니지, 그게. 대통령이 그따위 졸렬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국가의 이 부정부패, 이 먹이사슬에 있는 흡혈귀들을 정리해서 국가가 내가 생각하는 스위스 이상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라면. 그런 비전이 없으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죠. 누가 신뢰합니까? 가서 문재인 곁에 가서 좀 떡고물이라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고민정이나 이런 애들, 거 가서 알랑거리겠지. 왜 이 사람이 어떤 국정 운영에 어떤 비전이 없느냐? 그것은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지만 책을 많이 읽는다고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분석적 사고력, 개념적 사고력을 통해서
적어도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까지는 길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저 자기 이익에 급급한 인간으로 공직 생활을 하다가 마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이거는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영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스스로 이 사람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도 시스템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전략과 조직이 반드시 삼위일체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매력적인 비전이 있느냐. 나는 문재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매력적인 비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말과 글, 행동과 의사결정이 삼위일체를 이루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첫 번째 삼위일체가 진리의 길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죠. 두 번째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삼위일체가 나타나면 그 사람의 시스템적 사고력에 의해서 전략과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시스템적 사고력에서 조직론적 사고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직론을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조직론의 이론적 배경만 조금만 이해하면 이 시스템적 사고까지가 어렵지, 조직론적 사고는 그냥 이론을 익히면 그대로 응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재명은 비전, 전략, 조직, 비전이 뭐라는 게 있잖아. 뭐야? 대동생산, 기본 사회를 위한 그 복구와 성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복구해야 돼, 이게. 이게 지금 국정 운영 시스템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 이거는 이 조직론으로 컨설팅 해본 사람만 알아. 이거 복구가 잘 안 됩니다.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복구하고 기본 사회를 위한 복구와 성장, 경제 성장, 소득 성장,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복구하면서 물론 성장이 할 수도 해야죠. 당연히. 성장 안 하고 복구만 하는 건 안 되니. 할 수도 없으니까. 복구하면서 아주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페트라님. 첫 번째 슈퍼네. 페트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쉬우면 한 학기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인사조직 컨설턴트가 되려면 미니멈 5년 이상 이것만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려는 생각은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그래서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내가 오프라인 코스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래서 각 지역에 가서 자기 또 이렇게 제자들을 잘 길러내서 우리나라 정치판이 스위스를 능가하는 정치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 꿈입니다. 제 비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토큰 오브 그래티튜드가 있어요. 암호화폐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 끈끈한 접착제로 네트워크가 쫙 돼서 어디 떨어져 나가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바람소리님, 감사합니다. 네. 하트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또 딴 분이 계신가? 바람소리님 있고, 전에, 페트라님, 네네. 첫 번째 슈퍼. 감사드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뭐죠, 이게? 두 번째 삼위일체. 이것이 되면 그 조직을 운영해야 되잖아. 이제는 조직을 운영하려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리더십은 신뢰를 확보하고 희망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을 돌리면 돼요. 여기에는
언제나처럼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필요로 하죠. 그것은 작은 조직도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기본적으로 서로 이게 마음이 맞아, 같은 성향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협업을 하려면 같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말이 많아져요.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비전, 전략, 조직, 리더십을 발휘해서 비전을 향하여 온 구성원들이 전략을 등에 지고 다 같이 다 같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문재인에게서 이런 것을 1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야. 자료를 찾으면서. 자신의 삶도 이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